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에 속하는 해외 매체의 글들을 보면 가끔씩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산후조리원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여기서 한국이 왜 나오나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글들은 전반적으로 한국만의 독특한 다른 문화라는 관점보다는 좋은 문화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몇 해 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넥스트 한류로 산후조리원을 꼽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지금과 같은 산후조리원의 모습은 1990년대 말부터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우리는 음양의 기본 원리 속에서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사가 아닌 경험담을 공유한 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몇몇 언론사 및 육아 전문 매체의 기사들보다 훨씬 퀄리티가 있는 글입니다. 그 제목은 한국 산후 호텔의 비밀, 한국에서의 산후 회복. 필자는 미국인 작가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2006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CNN, BBC, 포브스 등의 한국 관련 글들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녀의 글들을 보면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고 한국을 영미권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클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설픈 언론사 기자보다 훨씬 정확하게 한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아기를 낳은 후 내리는 결정 중 하나는 산후조리원에 머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산후조리원은 한국에서 최고의 산후회복 옵션이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아기가 태어난 후 2-3주 동안 그러한 장소에서 보내면서 이 새로운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한국 여성들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거나 반대로 어머니들이 집에 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을 줄 것을 당연하게 가정한다. 산후조리원은 서양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혹여 존재하더라도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진 않다. 대부분의 미국 여성들은 출산 후 며칠 이내에 집으로 돌아가 근처 친구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다. 나는 이 산후조리원 옵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회의적이었다. 나는 이러한 곳을 이용하는 문화권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점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은 왜 필요한가? 집에 가서 다정한 남편의 도움으로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곳에 돈을 써야 하는가? 기저귀 가는 게 그렇게 힘든가? 비싼 비용 대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한국인인 내 남편은 산후조리원을 가자고 거듭 이야기했다. 결국 우리는 타협해서 일반적인 기간보다 짧은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했다. 내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면서 마주한 몇 가지 지식들이 있다. 오늘은 이를 공유하려 한다. 한국인들은 미역국이 임산부와 산모에게 가장 좋은 식품이자 필수 식품이라 믿는다. 실제로 미역은 칼슘, 식이섬유, 철분 등 매우 유익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이다. 미역국은 모유 생산을 자극하는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당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사의 메인 코스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러 다른 반찬과 채소 또는 과일 등이 나오지만 단 하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인 요리가 바로 미역국이다. 당신이 평소에 미역국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동안 분명히 먹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슴 마사지. 산후조리원에 도착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당신의 가슴을 거쳐갔는지 추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간호직원부터 안마사, 그 외 모든 여성들이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신의 가슴을 만질 것이다. 출산 첫 주에 모든 여성은 모유수유법을 배우는데 여기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방법에서부터 모유를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 등의 일들이 포함된다. 이 여성들은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산후조리원에서는 부끄러워할 시간이 없으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내부 공간은 엄마와 남편만을 위한 공간이다. 남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것은 내겐 유머러스한 경험이었다. 산후조리원 내부에 들어간 남자들은 모두 고개를 전혀 돌리지 않고 휴게실을 똑바로 지나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한 번도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왜냐면 휴게실엔 가슴이 일부 드러난 여성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꼭 있었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은 회복기에 있는 모든 산모들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통증을 진정시키고 모유수유를 배우는 것이 우선순위다. 여기에 손님이 없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371이라는 한국인들의 관념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 3주간은 요양기간이기에 산모와 아이를 보는 것을 금한다. 이는 시부모나 친구들에게 놀아 말하기 어려워하는 부끄럼 많은 사람들에겐 아주 도움이 되는 관습이기도 하다. 물론 외국인도 산후조리원에 머물 수는 있지만 다만 당신은 유일한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하루 24시간 당신은 한국어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는 과거 산후조리원에서만큼 한국어에 집중적으로 몰입한 적은 없었다. 이처럼 언어적 몰두와 새로운 상황은 이미 긴장해버린 산후기간에 스트레스를 더할 수 있다. 내 남편은 일주일 동안 한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하며 일주일을 더 머물렀어야 했다며 농담했다. 나는 미역이 가득한 식사를 하고 거의 매시간 가슴 마사지도 했지만 또한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도 만났다.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에서의 내 경험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는 이미 출산을 대비해서 많은 것을 공부했지만 그곳에 며칠 동안 머물면서 분명히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다. 필자가 남편들의 모습이 재밌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저 역시 그녀가 관찰한 그 남편들 중 하나였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필자가 묘사한 그대로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이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출산 후 항상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여름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긴팔, 긴 바지, 양말을 신어야 하고 출산 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산후조리원에서 극대화된다. 객실은 아늑한 29도로 유지되며 긴팔과 바지가 달린 파자마 같은 옷 세트가 제공된다. 마사지는 더 많은 땀을 흘리게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며 오일은 모공을 열어 밤에 흠뻑 젖게 하는데 사용된다. 온열 스파룸이 따로 있고 온열 의자도 있다. 심지어 물병을 채울 물조차 실온 수준으로 유지된다. 한국 사람들은 분만 후 몸을 추위에 노출시키면 산후풍이 온다고 믿는다. 산후풍은 설명할 수 없는 관절통과 출산 후 몸살을 말한다. 간호사들과 매니저들은 양털 양말을 신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나를 꾸짖었다. 이런 한국인들의 관습을 뒷받침할 의학적 이유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열이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는 확실히 몸이 이완되면서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한국 여성들에게는 출산 후 일주일 이상 샤워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엔 좀 더 빨리 샤워를 할 수 있는 추세다. 나는 이 관행이 샤워를 위한 시설이 열악했던 시기, 감기 등을 유발하는 외부 추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서 유래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욕조를 찾는 걸 기대해선 안 되고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 있는 세면대와 연결되는 샤워기를 찾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그러나 하루에 여러 번 자욕을 즐기라는 권고는 자주 받을 것이다. 이는 당신이 자연분만을 했다면 특히 빠른 회복을 돕는다. 산후조리원은 자욕을 위한 기구도 제공한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을 직원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요양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생아를 돌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하는 곳이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직원들이 내 행위를 통제하는 것 같았다. 수유를 마친 후 아이를 데려가려고 할 때 나는 아이를 더 안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경험하게 되는데 직원들은 아이의 수유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 중 하나는 전화할 때마다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유축기를 활용한 모유를 줄 수 있다. 모든 엄마들의 상황은 각자 다 다르고 또 각자 다른 수준의 회복을 한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직원에게 알려주면 된다. 엄마로서 지금 처한 새로운 상황에 몸과 마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거의 같은 나이의 신생아들을 가진 이웃의 다른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많은 여성들은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우정을 쌓거나 이웃 그룹을 형성한다. 그곳을 떠난 후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 날짜도 정한다. 한국에는 도시 곳곳에 산후조리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닌 산후조리원에서 만나는 여성이 근처에 살 가능성이 높다. 이 여성들은 또한 당신이 찾고 있는 아기용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내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서 옷을 많이 받았지만 아들을 낳아 여자 옷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를 우리에게 넘겨줬다.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관절 통증이 좋아졌고 새로운 엄마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시간은 좋았고 나와 내 아기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산후조리원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빨라야 20대 중반일 테고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젊은 세대인데 이 세대에겐 꽤 큰 목돈이라는 생각입니다. 초기엔 사치였을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런 부분도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엄마들의 몸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소중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최소한 돈이 없어서 못 가거나 부담돼서 가지 않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